이번에는 함수와 포인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함수 반환값으로 포인터를 사용해 봐요 라는 제목으로 한번 써볼게요. 예제를 보시죠. 아주 간단한 예제입니다. 자, 함수와 관련된 간단한 코드를 먼저 만들어 볼게요. 제가 한 거는 1반에는 10명이 있고 2반에는 5명이 있어요. 1반 아이들은 각각 멜론을 5개씩 갖고 있고 2반 아이들은 멜론을 각각 10개씩 갖고 있어요. 그러면 요것을 총 멜론 수는 몇 개냐라고 하면 이렇게 곱해주면 토탈이 나오겠죠. 예, 그런 함수입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초기화 해줬고요. 그런 다음에 토탈은 함수로 클래스 1 멜론 1, 클래스 2 멜론 2를 보내죠. 클래스 1 멜론 1, 클래스 2 멜론 2. 그래서 복붙 해주고요. 여기서 나온 값을 가지고 리턴 해주면 그 값을 받아서 토탈에서 출력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은 복붙했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주소는 각각 달라요. 예를 들자면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사이에다가 주소를 출력해 보도록 했어요. 클래스 1하고 클래스 1을요. 이렇게 해서 주소를 출력해 보면요. 주소가 각각 다르게 나오고요. 토탈 멜론은 100개로 맞게 나옵니다. 보시면은 당연하죠. 10 곱하기 5, 5 곱하기 10 하면 50, 50 해서 100이 됩니다. 두 개가. 여기를 이렇게 해서 출력해도 주소는 각각 다릅니다. 요 이름이 똑같다고 해서 같은 게 아니에요. 여기에 쓰이는 건 다 지역 변수이기 때문에 여기에 쓰이는 것도 지역 변수, 여기에 쓰이는 것도 지역 변수. 각각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 내에서만 쓰는 겁니다. 요 클래스 1과 요 클래스 1은 다른 클래스 1이에요. 메인에서 쓰는 이런 함수들은 콜링, 전화를 거는 거고요. 콜링을 하게 되고 여기서는 콜드, 전화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걸고 받고요. 그리고 아까는 call by value였었고요. 이번에는 call by reference, 주소를 보내보겠습니다. 콜 하는 거잖아요. 콜 할 때 뭘 하냐면은 이렇게 주소로 보내줘요. 주소로 보내주면 포인터로 받고요. 포인터 받은 것의 값을 받으려면은 역참조 해야 되겠죠. 디레퍼런싱 해야 돼요. 그래서 디레퍼런싱을 해주고 그 값을 받아서 이라고 하는 것이 가리키는 주소를 포인터로 리턴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해서 포인터죠. 그러면 요 값에서 나오는 거는 포인터가 됩니다. 그래서 포인터 값이 되죠. 그래서 포인터 값이 돼서 포인터로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포인터로 받고 그 값을 디레퍼런싱 하게 되면 그 값은 100이 됩니다. 자, 이처럼 해서 주소를 넘겨주고요. 이거를 포인터로 받고 그 포인터를 역참조해서 토탈에 넣은 다음에 토탈 값을 반환시켜 가지고 이렇게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포인터로 받고 주소로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한 다음에 값을 ptr 토탈 이렇게 해줘도 동일한 결과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여기에서 토탈이라고 하는 값을 주소를 반환하게 했죠. 여기서 포인터는 주소를 받잖아요. 그러면 요 포인터는 프리퍼레이션이라고 하는 포인터는 토탈이라고 하는 주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 포인터에서 주소를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그 값을 디레퍼런싱 하게 되면 토탈 값을 가져오게 됩니다.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결과는 뭐 예상한 대로죠. 이 코드에서의 문제점을 혹시 파악이 되셨나요? 요 사이에다가 지금 이렇게 show something 이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었고요. 이 함수를 요 값을 계산하기 전에 이렇게 넣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 와서
반환이 됐는데 그 주소를 반환했는데 show something 이라고 하면서 전에 있었던 이 preparation 이라고 하는 것을 스택에서 샥 날려버리죠. 그리고 나서 show something 이라고 하는 걸 보여드리니까 I have nothing to show 라고 하는 게 이렇게 나오면서 토탈 멜론스의 가격이 아예 사라져 버립니다. 스택은 아까 앞에서도 봤듯이 어떤 것이 실행이 되고 그것이 끝나면 그 부분을 비워버리죠. 그래서 last in first out 이라고 해서 테트리스처럼 위에 거부터 이렇게 차곡차곡 지워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어떤 게 완료됐으면 지워지고 완료됐으면 지워지고 하는데 show something 이라고 하는 다른 명령어를 두면서 그 전에 실행됐던 것들이 지워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나오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heap 영역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showit 함수로 약간 바꿔줬고요. 내용을 아까는 아무것도 보여줄 게 없어요 이런 거였으니까 그거 말고요. 보여줘 그러면 우리는 준비됐어 이렇게 하는 걸 출력하더라도 문제가 안 되게 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함수 내에서 heap 영역으로 넘어가게 하는 그런 게 필요해요. heap 영역으로 넘어가는 그 이미지는 이렇게 오른쪽 이미지를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가게 됩니다. 이렇게 디레퍼런싱 한 값을 다시 디레퍼런싱 해서 어디에다 넣어요? heap, 이 토탈이라고 하는 포인터가 가리키는 heap 영역의 인티저 사이즈만큼에다가 넣어버려요. 그러면 요게 사라지더라도 heap 영역에 여기 남아있는 heap 영역에 그것이 남아있게 되죠. 그래서 그 값을 여기에다 넘겨주고 해서 이것을 디레퍼런싱 하더라도 showit 다음에 이것을 실행하더라도 문제없이 출력되게 됩니다.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그래서 we are prepared total melons 100 이렇게 출력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함수 포인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터는 어떤 데이터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포인터는 어떤 주소에 가서 그 값을 가져오거나 그 값을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함수에도 포인터를 적용시킬 수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함수의 주소라는 건 뭘까요? 그리고 이건 도대체 어디에 쓰일까요? 왜 우리는 이걸 배워야 되죠? 다양한 사례가 있을 건데요. 그거를 다 다루기에는 제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간단한 것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핵심적인 그러한 논리 구조를 한번 살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애플리케이션 메모리는 heap, stack, static, global, code 이렇게 되어 있죠. 프로그램을 우리가 이렇게 짠 다음에 그것을 컴파일러라고 하는 번역하는 데다가 번역을 해주면 이렇게 기계적인 그런 코드들을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코드들에는 또 있지만 명령도 있습니다. 3번 값을 어디로 옮겨라 라고 하는 그러한 지시사항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시사항들은 코드라는 곳에 들어가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보면 instruction 1, instruction 2, instruction 3, instruction 4 이런 식으로 각종 지시사항이 있어요. 일단 옮겨, 그 다음에 그거 지워, 복사해, 그리고 반환해,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묶음이 하나가 이제 펑션이 되는 거고 그 펑션의 제일 앞부분을 가르쳐 준다 그러면 포인터를 쓸 수 있을 겁니다. 이게 함수 포인터라고 하는 것의 원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틀릴 수도 있어요. 제가 하는 모든 내용은 틀릴 수가 있습니다. 코드를 가지고 살펴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이제 함수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preparation 인티저 이렇게 구성된 그러한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쓰나 프로토타입에서는 똑같습니다. 처음에 펑션 프로토타입을 하나를 두고요. 펑션 프로토타입이라고 하는 거는 들어오는 값이 인티저고 나가는 값이 인티저다. 이런 식으로 함수의 형태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펑션 프로토타입이라고 합니다. 함수의 원형 뭐 이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실제 함수는 여기에다 적어주죠. 인티저 클래스 1, 인티저 멜론 1, 그 다음에 인티저 클래스 2, 인티저 멜론 2. 그런 다음에 실제 함수 내용을 여기다 적어주게 되겠죠. 이렇게 적어줍니다. 함수를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프로토타입은 이렇게 생겼다. 혹은 이렇게 선언 안 하고 이렇게 해줘도 상관없다 라는 거죠. 그냥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왜냐하면 함수 포인터를 설명하는 거는 이게 훨씬 더 쉬울 거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음에
함수 포인터를 선언합니다. 처음에는 함수의 리턴 타입을 선언해 줍니다. 일로 들어와서 일로 나가죠. 들어오는 값들이 인티저로 들어오고 나가는 게 인티저로 나간다 라고 했으니까 나가는 값, 리턴 타입, 반환값이 인티저입니다. 그래서 여기 인티저를 선언해 주고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가로를 열고 가로를 닫고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포인터 펑션 이름을 적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다음에 보시면은 위에 원형처럼 이렇게 들어오는 것들이 인티저다 라고 하는 것들을 표시해 줍니다. 이러한 형태는 위에 펑션 프로토타입하고 똑같아야 되고 여기에 있는 요것과도 똑같아야 됩니다. 틀리면요 에러 되죠. 왜냐하면요 펑션 포인터는 펑션을 가리키잖아요. 그 형태는 보셨다시피 인티저 포인터는 인티저여야 되고 그 다음에 캐릭터 포인터는 캐릭터여야 되고 스트럭처 포인터는 스트럭처여야 되잖아요. 다 형태는 동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형태를 나타내는 그런 것이 동일해야 됩니다. 이렇게 먼저 펑션 포인터를 선언했잖아요. 그런 다음에 뭐 해야 되죠? 포인터는 주소를 가져야 되잖아요. 펑션 포인터는 주소를 가지는데 프리퍼레이션이라고 하는 함수를 가지도록 이렇게 주소를 설정해 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ptr 펑션이라고 하는 거는 이 프리퍼레이션이라고 하는 함수를 가리키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다가 결과값을 받기 위해서 변수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정수형 변수로 리저트를 선언해 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와 같이 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50, 15, 50, 15가 들어가 가지고 돌아오는 값을 가지게 됩니다. 자, 이건 뭐 하겠다는 거죠? 함수를 디레퍼런싱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뭘 넣어줬어요? 이 값을 넣어줬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결과값 한번 찍어 봐야죠. 그러면 결과값을 찍어 봅니다. 그래서 토탈 밸류는 뭐여야 돼요? 디레퍼런싱 했으니까 이게 뭐예요? 값이잖아요. 그러면 그 값을 표현해 주면 되죠. 그래서 합치면 100이 될 겁니다.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보면 100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요 괄호를 꼭 치셔야 됩니다. 이거를 괄호를 안 치시면 그냥 티저 포인터라는 건 아시죠? 왜냐면 여기서 괄호를 꼭 치셔야 됩니다. 요 괄호를 안 치시면 인티저 포인터가 됩니다. 근데 한 가지 살펴봐야 될 것은요, 요 앰퍼센트를 없애도 똑같다는 겁니다. 결과는 다시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 헷갈리게 만드네요. 또 다른 하나가 더 있습니다. 여기서요 디레퍼런싱 해주는 이 모양을 이렇게 해줘도 결과값이 같습니다. 자,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와, 이러면 그냥 펑션 이름 같아 보이죠. 이렇게 선언만 해주고 펑션 이름처럼 이렇게 그대로 쓸 수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형태를 더 많이 쓴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타입이 일치해야 된다라고 했죠. 제가 인티저 대신에 여기를 만약에 보이드로 바꾼다 라고 하면 에러가 뜹니다. 그래서 인티저, 그리고 여기 들어가 있는 가 안 맞아도 에러가 뜹니다. 이미 에러가 떴죠. 그래서 여기에서 선언된 요 형태는 요 위에 프로토타입 펑션에 나와 있거나 아니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러한 형태들하고 일치해야 됩니다. 이것을 없애면 아까 인티저 포인터가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런 예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 P는 인티저 포인터 P를 뒀죠. P는 펀에 13을 두고요. 그러면 이게 포인터니까 뭘 받아야 돼요? 주소나 포인터를 받아야겠죠. 그러면 펀에서 나중에 나오는 숫자는 정수로 들어갔고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뭘 받았어요? 포인터를 받았죠. 그래서 포인터를 받았으니까 리턴에서는 뭘 주나요? 주소를 주게 되죠. 그래서 주소를 받고 그거를 출력하게 됩니다. 펀이 13 이런 식으로 되게 되면 프린트 P를 하게 되면 주소값이 나올 거고, 이렇게 디레퍼런싱을 하게 되면 값이 나오게 되겠죠. 합쳐진 값이 나올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 주소하고 요 주소하고 같고요. 그 다음에
요 값은 합쳐진 1하고 3이 합쳐진 4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예제였다는 것을 보시면 알게 되실 겁니다. 새로운 예제를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showit이라고 하는 프린트문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원형을 선언해 줬고요. 이렇게 showit이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어 줬습니다. 여기 hellotoin이라고 하는 이런 걸 해주죠. 그런데 함수 형태가 그냥 단순하게 되어 있죠. 여기에 ptr show라고 하고 그냥 가로 열고 가로 닫고만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요거를 ptr showit 이런 식으로 해줘도 되고요. 그냥 해줘도 된다 그랬죠. 그런 다음에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출력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인티저를 매개변수로 갖는 함수 showit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인티저 하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포인터 명을 선언하고 인티저 선언한 다음에 여기에 showit을 넣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ptr2 showit이라고 하는 여기에다가 값을 2021로 적어주고요. ptr2 showit 2021 이 두 개는 결과값이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이 hello 2021이 나오게 됩니다. 한번 결과값 보겠습니다. 네, 결과값이 이렇게 나왔죠. 다음은 캐릭터형입니다. 캐릭터형으로 동일하게 이렇게 잡아줬고요. 콘스트 캐릭터로 잡아주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디스플레이 메시지를 아까처럼 해주시고 그런 다음에 hello toin 이라고 하는 걸 보내주면 그 결과값이 메시지는 hello toin 이게 찍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요. 사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이렇게 콘스트를 두 개를 빼버리면 여기에서 에러가 뜨더라고요. 이 이유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앞에서 콘스트가 캐릭터 부분을 제대로 공부를 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콘스트를 붙여야만 되더라고요. 콘스트를 붙여야만 정상적으로 에러가 사라집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혹시 필요하시면 꼭 확인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다음은 콜백 함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펑션 포인터는 함수의 매개 변수로 이렇게 전달될 때 효과적으로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자, 콜백이라고 하는 것의 뜻을 살펴보면은요, an invitation to return for a second audition or interview. 자, 첫 번째 인터뷰를 봤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인터뷰라고 하는 초대가 콜백이라고 합니다. He was one of only 12 applicants to receive callback. 그 12명의 그 신청자 중에 콜백을 받은 사람은 그가 유일했다. 다시 오세요. 라고 하는 그런 것을 받은 사람으로는 유일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돌아오라고 하는 것을 콜백이라고 하고요. Phone call made to return a call received. 받았던 전화에 대해서 다시 전화를 해주는 이것을 갖다가 콜백이라고 합니다. 콜을 받았는데 다시 리턴 콜 해주는 거예요. A라고 하는 거는 hello 한 다음에 그 숫자를 찍는 거죠. 다음에 B는 함수를 4개 변수로 받고요. 거기에서 함수를 호출합니다. 2022라고 하는 걸 해서 호출합니다. 자, 보세요. 메인에서 전화를 해줬어요. 그런 다음에 전화를 다시 걸어줘요. 그런 다음에 다시 오죠. 여기서는요, 콜백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PTR이 가리키는 곳으로 콜백 펑션합니다. 펑션을 콜백합니다. 이것은 PTR이 가리키는 곳으로 콜백합니다. 요 매개 변수하고 같이요. 메인 함수에서 함수 포인터를 설정합니다. A라고 하는 곳에 주소를 받죠. 이 B의 함수는 P를 매개 변수로 가집니다. 네, 이렇게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행을 시키면 이렇게 hello 2021이 출력이 됩니다. 네. A라고 하는 것이 이 콜백
콜백으로 실행이 됐죠. 메인에서는 이 두 개의 문구를 사용했는데요. 이렇게 사용해도 됩니다. 그러면 한 번 찍고 두 번 찍고 두 번 나오겠네요.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여기서 A가 콜백 펑션입니다. 콜백 펑션이 A가 되고요. A가 콜백 펑션이고요. 이게 콜백 되는 것은 레퍼런스를 통해서 B를 통해서 콜백 됩니다. 앞에서 봤던 거랑 똑같은 함수입니다. 이렇게 해서 인티저를 받고, 그리고 불렀을 때는 페트롤이 이렇게 조치를 하라, 뭐 이런 거고요. 그래서 아까 거랑 똑같은 함수입니다.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여기서 해준 거랑 여기서 해준 거랑 여기서 해준 거랑 세 개가 다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